통합지원 2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 활동책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활동 42쪽과 43쪽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지로 공부했던 문장의 짜임을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보다 국어 활동책이 훨씬 쉬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는 국어에 사용되는 문장을 훨씬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학년에서는 간단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만 나눈다고 했었어요. 앞부분은 누가 또는 무엇이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뒷부분은 세 가지였죠. 어쩌고 저쩌고는 무엇이다. 어쩌고 저쩌고가 어떠하다. 어쩌고 저쩌고가 어찌하다. 특히 앞부분은 그럭저럭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을 세 종류로 분류하는 게 살짝 어려웠습니다. 어떠하다랑 어찌하다를 구별하는 게 특히나 어려웠는데요. 어떠하다는 상태 또는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어찌하다는 뭐였죠? 동작, 행동 같은 것을 나타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가 크다, 작다 이런 거는 선생님 목소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어떠하다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말을 한다, 선생님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선생님의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거는 어찌하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구별하는 게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42쪽 여기 왼쪽에 알아두기라고 되어 있는 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누가 또는 무엇이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에서 어찌하다는 뭐라고?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동작, 행동. 움직여야 됩니다. 어떠하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어떻다. 선생님 말투가 어떻다. 어떠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말을 한다. 선생님이 웃는다. 선생님이 화를 낸다. 선생님의 행동을 어찌하다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어가 참 신비하죠. 여러 가지 상태나 동작을 모두 아름다운 우리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국어활동책 1번에 있는 이 보기에 있는 문장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우리말 속담이 세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속담 자체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바늘도둑은 뭘 훔치는 도둑일까요? 바늘을 훔치는 도둑이죠. 여러분, 바늘 엄청 작죠? 그리고 좀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바느질을 안 하는 집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옷감이 더 귀해서 옷을 굉장히 오래 입느라 해진 거는 기워 입고 떼워 입고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바늘이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수많은 물건 중에서 바늘 하나 훔쳐가던 도둑이 나중에는 소를 훔쳐가는 엄청 더 악질의 도둑이 된다라는 뜻. 이거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 정도 훔쳐가던 애가 나중에는 소까지 훔쳐간다고? 이거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처음에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잘못이나 실수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더더욱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이 뭔가 규칙을 안 지키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혼을 내시죠. 또는 무섭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약속을 안 들어주기도 하고 이거는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작은 실수를 무조건 용서해 줬을 때 나중에 훨씬
안 좋은 행동을 여러분이 하게 될까봐 미리 막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바늘 하나 훔쳤을 때 크게 혼쭐이 나거나 벌금을 내서 아이고 다시는 바늘 같은 거 훔치면 안 되겠구나.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진작에 깨우쳤더라면 소도둑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애게 바늘 하나 훔치는 거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음식 훔쳐가고 옷 훔쳐가고 집에 중요한 재산이 소 한 마리에 몇백만 원씩 할 텐데 소까지 훔쳐가는 엄청 큰 도둑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큰 실수까지 하게 된다. 라는 뜻의 우리말 속담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해놓고 선생님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하는 거 선생님이 절대 안 봐주는 이유가 나중에 더 큰 잘못을 하게 될까봐 미리 여러분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속담, 굉장히 우리말에 사용되는 중요한 속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발 없는 말이 뭐예요? 자, 말은 우리가 크게 두 종류를 떠올릴 수 있죠. 동물 말, 타고 다니는 그 말, 승마할 때 그 말.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선생님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중에 발이 없는 말은 동물 말인가요? 사람 말인가요? 발이 안 달려있는 말. 동물한테는 발이 달려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발 없는 말입니다. 자, 발 없는 말, 즉 사람이 하는 말은 천리를 간다. 자, 천리는 엄청 큰, 엄청 긴 길이인데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거는 실제 달리는 동물인 말은 달리는 속도랑 갈 수 있는 거리가 오히려 제한이 되어 있죠. 왜냐면 동물이니까 무슨 기계처럼 평생 달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먹은 만큼, 체력이 있는 만큼 적당히 달릴 텐데 사람이 하는 말, 발 없는 말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소문은 사람들끼리 전해지고 엄청 멀리까지도 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야, 임지원 선생님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밀을 하나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별로 나쁜 뜻 없이 아는 사람한테 말했는데 그 아는 사람이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말하고 하다가 외국 친구한테 말하고 외국 친구가 트위터에 쓰고 자, 이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물론 실제로 그러긴 힘들겠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도 전 세계로 다 퍼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세상에 비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모두가 다 아는 소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비밀을 참 잘 지키는 친구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다 말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요. 항상 조심하세요. 발 없는 말은 천리 갑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소문이 퍼져서 모두가 알게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입조심을 하라는 뜻에서 우리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것도 많이 쓰는 속담이죠.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수레는 뭐예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고 상자에 바퀴가 달려있고 사람이 끌거나 동물이 끌면서 여기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이동수단이죠. 사람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짐을 갖고 다니는 짐을 이동시키는 수단인데요. 이 수레를 이제 사람이 끌고 가요. 근데 이 수레가 참 신기한 게 오히려 짐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지나갈 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수레가 비어 있으면 오히려 더 시끌시끌합니다. 나무 상자끼리 부딪히는 소리, 바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막 덜덜덜덜 소리 나고 시끄러워요. 수레가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소리가 안 나는데 수레가 비어 있으면 더 시끄럽습니다. 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별로 장점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너스레만 떨어서 오히려 실제로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자, 예를 들어서 겉으로 말하기만 좋아하고 떠들기만 좋아하고 나서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무식하다거나
평소에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에 가면 이것도 있고 이 장난감도 있고 이 책도 있다 막 자랑하는 친구였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별것도 없다거나,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자랑질을 막 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별로 가진 게 없다거나, 이런 상황일 때 어머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겉으로 그렇게 자랑을 했으면서 겨우 이 정도야? 라고 사람을 비꼴 때, 또는 신나게 잘난 척을 하던 사람의 실속이 들통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별로 좋은 뜻 아니죠? 어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저렇게 겉으로만 치장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아는 것도 없어. 요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속담 3개의 뜻을 먼저 알아봤고요. 자, 정확히는 아래 가나다에 들어있죠. 설명을 보고 위에 3개 중에 어떤 속담인지 맞춰보세요. 바늘을 훔치던 사람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속까지도 훔친다는 뜻으로 작은 나쁜 짓도 자꾸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른다. 자, 무슨 도둑이 뭐가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해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로 나눠봅시다. 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라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누가 또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까지겠습니까?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부분이 바로 누가 또는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어디까지겠어요? 여기까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쵸? 여기 아래에 문장을 누가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문장을 다 쓰셔도 좋고, 다 쓰기 어려운 친구는요, 위에 반절을 이렇게 나눠 오셔도 됩니다. 다 안 쓰고 이렇게 나눠만 놔도 돼요. 선생님은 이 문장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문장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눴고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선생님이 학습지에 알려준 것처럼 누가 또는 무엇이,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등의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냥 두 부분을 나누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굳이 나누자면 소도둑이 되는 것은 어찌하다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된다가 중요한 말이라서.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굳이 나누지 않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왜? 어쩌고 저쩌고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것이 문장의 왼쪽 주인공이기 때문에 바늘도둑이까지 쓰고 나누고 소도둑 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가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 해당하는 속담은 뭘까요? 읽어볼게요. 실속 없는 사람이, 사실 별로 든 것도 없는 사람이 겉으로는 더 시끄럽다. 안 좋은 뜻이죠? 실제로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자랑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뭐였죠? 어떤 속담이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제로는 별로 든 것도 없는 비어있는 사람인데 겉으로 더 떠들어대. 요란해, 겉으로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다.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은, 는, 이, 가로 끝나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무엇이 요란해? 빈수레가. 무엇이 어떠하다. 자, 빈수레가 요란하다도 위에 문장을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쓰셔도 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하다라는 거는 시끄럽다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자, 시끄러운 거는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요란하다, 시끄럽다.
자, 여러분 시끄러운 게 뭐예요? 목소리 크고 여러 사람이 말하고 나를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죠. 시끄러운 게 내가 고개 돌리면 시끄러웠던 게 조용해지나요? 계속 시끄럽죠. 계속 시끄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동작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굳이 이것까지 나누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안 나눠도 됩니다.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렇게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다 쓰기 어려우면 위에 여기 보기에서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빈수레가 끊고 요란하다. 바늘도둑 이 소도둑 된다. 빈수레 가 요란하다. 문장을 반으로 나눴을 때 앞부분은 어쩌고 저쩌고 은, 는, 이, 가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의 경우에는 나머지 한 속담이겠네요. 보자.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비록 발이 달려있지 않아 실제로 달려가는 동물이 아닌데 천리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지니까 내가 한 말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니까 내가 말을 막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비난하는 말도 순식간에 퍼지고요. 내 비밀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말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 어떻게 간다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간다라는 건 동작이니까 어찌하다겠네. 그쵸? 간다라는 거는 움직임이잖아요. 어찌하다겠네. 요거 아시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이 너가 주인공이구나. 발 없는 말이 무엇 이 어찌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요렇게 반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끊고 천리 간다. 아래 선생님은 문장으로도 써볼게요. 발 없는 말이 무엇이 어떠하다. 천리 나간다고. 자, 이 천리라는 말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삼천리 우리강산. 우리나라를 삼천리 우리강산이라고 표현했죠. 자, 삼천리가 우리나라인데 천리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긴 길이겠어요? 자, 천리. 참고로 옛날에 거리를 재는 단위에서 심리는 4km. 이거는 필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설명이에요. 선생님 숫자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수학도 배웠으니까. 10리는 4km. 자, 그럼 10배에서 100리는 40km.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00리는 4, 10에다가 또 10을 곱하면 400km. 천리라고 하는 거는 400km입니다. 400km. 엄청 먼 길이에요. 선생님이 서울에 사는데 부천 여기 여러분 학교에서 서울 집까지 선생님이 지하철이랑 버스 타면 한 1시간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게 20km밖에 안 돼요. 그럼 400km면 얼마나 긴 길이겠습니까? 400km. 발 없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400km나 간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기 우리 교과서 국어활동책 42쪽에 있는 속담의 뜻을 이야기하고 문장을 쪼개봤는데요. 43쪽으로 넘어와서 간단하네요.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요 6개를 문장의 짜임에 맞게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부분은 동그라미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거는 네모로 나눠보겠습니다. 보기를 봤더니 빨간 것은 사과이다. 여기도 힌트가 있네. 어쩌고 저쩌고 은, 는, 이,
가로 끝나면 그게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은는이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는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은는이가 어딨게? 는, 은, 는, 은. 여기는 다 은 또는 는으로 끝나네. 어쩌고 저쩌고 는, 어쩌고 저쩌고 은, 어쩌고 저쩌고 는, 은. 우리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게 모두 주인공이라고 배웠습니다. 위에도 보세요. 빨간 것, 은, 사과이다. 자, 그러면은 문장의 앞부분 쉽게 나눌 수 있겠죠. 사과는, 맛있는 것은, 바나나는, 긴 것은, 기차는, 빠른 것은. 무엇은, 무엇이,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뒷부분은 네모를 하라고 했으니까 네모를 일단 쭉 해보시고, 자,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인지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굳이 하라고 안 했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와 네모로 표시를 하여 주시고요. 그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체크한 뒤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네모 표시 다 하셨으면 선생님 따라오고요. 덜 했으면 영상 멈춰놓고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기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다로 끝났네. 자, 그러면 무, 이, 다. 다. 다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다로 끝났네. 어쩌고 저쩌고. 바로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짜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빨간 것은 사과이다. 무엇이라고? 사과라고. 가리키는, 나타내는 문장. 이거는 뭐야? 라고 딱 정해준 겁니다. 이렇게 딱딱 나타내는 문장.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빨간 것은 사과이다랑 아주 비슷한 문장 있죠. 맛있는 것은 뭐라고? 바나나이다. 무엇이다. 아래 긴 것은 기차이다. 무엇이다. 자, 하나 더 찾아보세요. 또 어디 있을까? 무엇이다. 밑에 빠른 것은 비행기이다. 무엇이다. 이제 무엇이다가 무엇인지, 무엇이다가 무엇인지라고 하니까 좀 웃기겠네요. 알겠나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이다. 맛있는 건 바나나이다. 딱 정해줬어. 긴 것은 기차이다. 이것이 긴 것이 기차라고 나타내고 있어. 설명하고 있어. 빠른 것은 비행기이다. 바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준수는 학생이다. 아현이는 여자이다. 여진이는 6학년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다로 우리가 나타내거나 설명하거나 가리킬 수 있는 말을 무엇은 무엇이다 구조로 짜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헤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은 무엇이다 말고 다른 표현 한번 볼게요. 자, 사과는 맛있다. 맛있다라는 건 일단 무엇이다는 아닌 것 같죠? 자, 맛있다라는 거는요. 상태일까, 움직임일까? 자, 상태라고 생각하는 친구 누구 손 들어 볼까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자, 정답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맛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과라는 그런 음식 자체가 맛이 좋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한 입 깨물었을 때 맛이 있다가 없다가 이 맛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동안에는 계속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맛있는 것은 맛이 움직이지 않고요. 그냥 그 맛 그대로 맛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사과는 맛있다 해서 이 맛있다는 움직임이 아니라
상태, 즉 어떠하다. 걔는 좀 어때? 맛있어. 어떠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자매품으로 맛있다, 뭐 시다, 차갑다, 부드럽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모두 사과가 어떤지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맛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사과의 맛을 어떠하다라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 바나나는 길다 역시 자, 길다라는 건 길다, 짧다, 크다, 작다라는 건 상태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바나나가 여러분 바나나가 길어지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나요? 일어나서? 바나나가 길어지기 위해 몸을 쭉쭉 펴나요? 아니죠. 바나나는 그냥 바나나로서 그냥 바나나로 멈춰 있는데 이 상태가 어떻다고? 긴 편이라고.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하다라고. 자, 어찌하다라고 하는 거면 바나나가 뭐 움직인다, 바나나가 춤춘다 이래야 어찌하다고요. 바나나가 긴 것은 그냥 멈춰 있을 때 그 상태 그 자체로 긴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하다입니다. 야, 그 바나나 어때? 길어. 그 바나나 어때? 맛있어. 바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하다. 한번 볼게요. 또 밑에 이번엔 조금 다르네요. 자, 기차는 빠르다. 요거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기차는 움직이잖아요. 빠르다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찌하다가 되려면 빠르게 달린다. 였더라면 이거는 어찌하다예요. 빠르게 움직인다. 요런 문장이었다면 어찌하다인데요. 왜냐면 달리는 건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냥 기차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기차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어떠하다예요. 어렵죠. 기차가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동작인데 그냥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기차의 어떤 성격. 기차는 거의 항상 빠르니까 빠른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서 어떠하다입니다. 우리 국어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빠르게 달린다랑 빠르다랑 무슨 차이지? 라고 친구들이 충분히 헷갈릴 법도 한데 빠르다라는 것 자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빠르다, 느리다, 길다, 짧다 모두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어찌하다가 되고 싶었다면 빠르게 달린다거나 움직인다거나 지나간다거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어찌하답니다. 그냥 기차는 빠르다라고 하면 기차의 빠른 성질, 성격,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떠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번 시간에 여러분 빨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주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28분이 넘었네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그렇게 가볍게 끝나지만 않은 수업이었지만 우리가 학습지로 한번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할만하지 않은가요? 이번 단어는 문장의 짜임만 공부하는 단어는 아니고 문장의 짜임에 대해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아두고 또 의견을 나타내는 글에 대해 공부하는 단원이니까 이 문장 짜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국어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은는이가 로 끝나는 부분, 앞부분이 문장의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뒤에 상태가 어떻던가, 움직임이 어떻던가, 아니면 무엇이다라던가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오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도 또 밝은 모습으로 다른 내용으로 수업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